안녕하세요. 사연 365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66살이 되신 여성분이시네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 실버타운에서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살의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4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내 아이를 낳고 밤낮 없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과 저는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땐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이 효도한다고 보증금만 몇 억이 드는 곳에 들여보내줬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찜질방에 수영장까지 갖춘 곳이라 다른 분들은 골드타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드디어 가사노동에서 해방됐다.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곳에는 사별하신 여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인물이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나이에 비해 훤칠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싹싹해서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처음엔 그냥 사교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노래교실에 가면 할머니들이 우리 남편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봐요. 특히 이윤자라는 할머니는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게 보일 정도예요. 김 사장님, 오늘 목소리가 참 좋네요. 김 사장님이 부르시니까 노래가 다르게 들려요. 남편은 그런 말에 싱글벙글하며 윤자 씨도 목소리 참 좋으세요. 듀엣 한번 하실래요? 라며 윙크까지 해요. 저는 옆에 있어도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미술교실은 더 심했죠.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데 남편은 할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칭찬을 듣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하자 남편이 뒤에서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이 집에서는 언제 나한테 저렇게 친절했나 싶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갔다가도 먼저 가서 앉아 있어라고 말하고는 할머니들 무리로 가버려요. 전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어요. 이게 부부로서 맞는 건가 싶고 서럽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달 일이에요. 실버요가 수업이 끝난 뒤 남편이 안 보여서 찾으러 갔더니 1층 로비 소파에서 이윤자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남편의 표정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은 반짝이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고 마치 젊은 남자처럼 생생해 보였어요. 그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죠. 왜 나한텐 저런 따뜻함이 없었을까? 나도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TV 리모컨을 들고 자리에 앉더군요. 또 왜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툭 던지듯 묻는 그 말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남편이 그제야 제 얼굴을 힐끔 바라보더군요. 뭐가 또 불만인데 괜히 또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 말
그 말이 너무나 익숙하고도 지긋지긋했어요. 젊었을 때도, 애들 키우며 눈물 삼킬 때도 늘 제가 예민하다는 말로 제 감정을 무시했거든요. 예민? 내가 예민해서 그래? 당신 이윤자 할머니 어깨를 그렇게 토닥이던데 나한테는 언제 그렇게 다정한 적 있었어?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때 당신 회사 그 여직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 울다 지쳐 쓰러진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때도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라고. 너무 예민하다고. 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숨을 참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때도 참았어, 애들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도 똑같아. 당신은 늘 다른 여자한테 웃고 나는 또 혼자 구석에 앉아 밥 먹어. 이게 부부야? 남편은 그제야 TV를 끄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분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당신 술버릇까지 다 받아줬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여자로 본 적 없잖아.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고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후로는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 틈에 박 어르신의 존재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이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날은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이윤자 할머니와 웃으며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본 뒤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고 밤에는 입맛이 없어 식사 없이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속이 비어 그런지 약 기운이 확 올라오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1층 로비 소파에 겨우 몸을 눕히는데 세상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손끝이 저릿해졌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가만히 잡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박 어르신이 물 한 컵을 건네며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제 눈엔 어쩐지 그 따뜻한 손길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더군요.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아침이면 식당에서 슬쩍 제 자리로 오셨어요. 처음엔 그저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만 건네시더니 어느 날은 복도를 지나며 문득 제 혼잣말을 들으셨나 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 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남겨졌을까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사람의 조용한 목소리가 제 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밤에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문득 고개를 드니 맞은편 베란다에 박 어르신도 서 계셨어요. 잠 못 드셨어요? 네, 요즘은 좀 그렇네요.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달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그러셨어요. 달이 참 밝네요. 가끔은 이렇게 말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제일 큰 위로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 그걸 너무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1층 로비에 내려갔는데 박 어르신도 거기 계셨어요.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죠. 많이 외로우셨죠.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그 손길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 이후로 그분이 말을 걸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져요. 이 나이에 20살 때처럼요. 이게 사랑일까? 46년을 함께한 남편을 두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걸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과 이혼하고 박 어르신과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이혼하면 실버타운도 나가야 하고 아이들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아버지랑 헤어지다니 그런 말이 들려올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4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이런 제가 너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사랑을 배운 걸까요? 20살에 시작된 사랑, 66에 다시 마주한 마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족과 세월을 지켜온 책임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설렘에 기대어 볼 것인지. 나이 들어 사랑이 더 조심스러운 건 상처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라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